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습자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을 만들 거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학문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서와 삼경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삼경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삼경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경입니다. 경에는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사가 가야 될 길은 개인의 삶을 남에게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책을 쓰지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권의 책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최소한도 60년 정도 살면서 자기가 인생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나름 그 부분을 왜 정리를 못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생 교육사는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잘못 써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 네, 자신 농사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한 번 잘못 길러진 인생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썼어도 지울 수 없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세 번째는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평생교육사를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권유해서 공부했던 학생 있나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성인인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사람들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인은 언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성인이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목표, 두 번째는 내가 가치관에 대한 목표,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목표, 이런 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에 대한 가치의 목표는 뭐예요? 일단 오늘 이 자리는 평생교육사 훈련을 잘 받아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는 게 목표겠지만 그거는 무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를 잘 길러왔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대응을 잘 해줬다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만 능력이 있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의 사람과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겠죠. 언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 자격증 이런 거예요. 인생의 삶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뭘 봐야 될까요? 어쩌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죠. 매우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남편분을 출근을 시키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름 정리를 하고 나름 준비를 하고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9시까지 오기까지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쩌면 그게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평생교육사가 돼서 열심히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서둘러서 온다 하더라도 몸이 피곤하지 않고 불만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혹시 불만이 있는 분 계세요? 예, 없을 거예요.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듣는 사람 자체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으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매우 커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로 안에 무엇을 한다 라고 정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따라서 항상 일만 하게 돼요. 왜냐? 늘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계획과 기획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장기 플레이 기획을 잡고 기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사람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기획자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일 뿐이에요. 내가 핸들을 돌린 대로 따라올 뿐이에요. 자기 의견은 전혀 없어요. 자기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주인에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혀 모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 리더자가 여러분들이에요. 평생교육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가 꿈이 없고 리더를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만 가준다면 그거는 매우 곤란해요. 그죠? 그러면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바꾸려면 최소한도 3번 정도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전기 충격기로 자기를 3번 정도는 기져서 기절을 해봐야만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전기 충격기를 한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바꾸지 못하는 거가 아주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습관이 돼 있어서 꼭 누구에게인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꿔야 될 큰 숙제예요. 그게 잘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바꾸려면 첫 번째 뭐냐면 불신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일단은 노코멘트. 저놈이 사기꾼 아니야?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코칭을 하고 리더를 하고 할 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불신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나를 바꿔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따라주기를 바라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먼저 상대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불신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예요. 제가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아. 뭔가 달라. 다르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아, 저러한 정보도 있구나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좀 다르네? 저렇게 할 수 있네? 저런 정보가 있었구나. 내가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지요.
상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면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세 번째, 불용. 아무리 상대가 나를 신용적으로 밀어붙여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려면 첫 번째는 불신이요, 두 번째는 부지요, 세 번째는 불용이다 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바꾸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교육사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매우 어렵지 않을까. 물론 평생교육사 자격이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전면허증 없으면 그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병원 누워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체장애자가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침대에 누운 분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나도 저렇게라도 걸어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걷고 싶었겠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걷고 있는 그분한테 보이는 눈은 뭘까요? 자동차를 쌩 끌고 빨리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었어요. 왜 자동차가 그립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목발 짚지 않고 자동차를 빨리 갈 수 있는데 되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쌩 끌고 가는 그분한테 어딜 보고 있냐 물어보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봅니까? 그랬더니 저도 저렇게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이나 기장한테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지구 땅 흙을 보면서 저 흙에 제발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평생교육사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사로서 꼭 가야 될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관리예요. 내가 평생교육사 길로 가기 위해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쪼개서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한없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실습이 끝나고 나면 5시가 지나고 나면 또 부랴부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하러 가는 분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가든 집으로 가든 친구를 만나든 거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또 넥스트가 있어요. 막 움직여가지고 뭔가 또 해요. 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 관리하고 대인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끊지 못해서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물론 두 개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자기 관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언제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대인관계는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선생님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바빠서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오늘 평생교육 실습 평가하는 날인데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교수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기 실과 덕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제안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오늘 교육원 오세요. 커피 한잔 하게. 그러면 교수님 바빠서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그 학생이 전화를 해서 오늘 학점 평가하는 날인데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교육사를 공부하는 거가 누군가가 등을 빌어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을 봤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 인생을 보니까 15%는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만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80%는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차 한잔 마시자니까 바쁘다고 하는 학생이 학점 얘기를 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교육사로서 이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선비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제는 학점이 다 필습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학점을 받고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받고 나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아무 자격이 없이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할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신뢰와 신의를 중요시 여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생 교육사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평생 교육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경영학에서는 여러분들 배우는 거하고 60%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는 경영학에 대해서 90%를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플레이 됐다 하더라도 워밍업,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가 경제학이세요. 그래서 실습이 끝난다 할지라도 자주 얼굴 보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처럼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후에는 평생교육사 교육을 마치겠지만 내일부터는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남에게 베풀어줄 때 경제 논리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접근하게 된다면 유능한 평생교육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